그 내가 여기 준성쌤하고도 얘기를 하고 내 여자친구도 강사야. 얘기를 해보면 뒤에 있는 미분, 적분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는 극한 연속이 문제라고 다 그래.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는 되게 천천히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누군가는 좀 빨리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좀 늦게 받아들이고의 차이가 나랑 수업을 3번 하냐 4번 하냐 그 차이가 아니고요. 본인이 얼마나 자주 얘를 쳐다봤는지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어 나랑 월요일 날 하고 다음 수업이 금요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은 월요일이고 그 사이사이에 3, 4일씩이 있잖아. 그 맨날 어떤 친구가 그 사이 텀에 숙제를 하루에 몰아서 한다 그러면 걔는 아마 여기가 익숙해지는 게 한 달 넘게 걸릴 거야.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쪼개가지고 5개씩이라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익숙해진다고.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여. 자, 42번 봐요. 일단 이 문제에서 좀 나를 괴롭히는 표현은 뭐냐면 당연히 f의 1-x라는 이놈이겠지. 그지? 일단 저 앞에 있는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좌극한의 fx 값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 뒤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의 1-x인데 자 이거를 잘 들어봐. 얘기를 두 가지로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얘를 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야 돼. 그치?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1보다 x값이 1인 것보다 작은 요쪽 동네에서 1을 향해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그리는 거고 그럼 그때 내가 봐야 되는 건 그 범위에서의 요쪽 그래프가 1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를 보는 거니까 걔의 도착지는 2라고 예상되면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원래는 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냐면 잘 봐봐 얘 그래프지 fx fx라는 그래프가 저기 그려져 있으니까 쟤를 보고 눈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를 정석으로 풀려면 너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원래 어떻게 그리지? 이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 잠깐 수학상 얘기합니다 얘를 일단 먼저 y축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y축 대칭을 했을 때는 x의 부호가 바뀌어서 f의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들어간 거 맞죠? 그지?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만큼 평행이동해야 여기서 x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저 그래프를 먼저 y축으로 좌우 대칭을 해서 접는 거야. 됐어요? 대충 해볼게. 일단 원래 그래프가 이래.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요렇게 있는 그래프가 1번. 그 다음 1이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점선이고 여기 있고 다시 그 다음 쭉 내려가는 그래프죠. 자, 이 친구를 먼저 y축 좌우 대칭한다.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그 친구를 노란색으로 그리면 얘를 자, 이 친구를 옆으로 접은 그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뚫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겠죠. 그죠? 됐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라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접으면 자, 얘가 채워져 있는 건데 어차피 여기는 y축이니까 대칭해도 그냥 본인 그대로잖아. 그리고 이랬던 모양이 옆으로 접히면 요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을 거고 그 다음 채워진 요 놈은 일로 갈 거고 맞죠? 그 다음 이렇게 쭉 떨어져 가는 그래프를 옆으로 접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얘야. 이해합니까? 자,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옆으로 한 칸만큼 평행이동한 게 보라색이니까 아마도 여기 원점이었던 애가 1,0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옆으로 한 칸씩 와서 여기가 칠해져 있고 얘는 일로 와서 여기 칠해져 있겠지? 맞는가?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한 칸 와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뚫려 있을 거고 그림이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요 놈이지. 그러면 그 놈에 대한 1의 우극한이니까 정답은 뭐야 하면은 여기가 1이라서 이렇게 가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갈 때 그래프는 얘를 보는 거니까 도착지가 0이다 라고 쓰는 거야. 원래는. 그지?
야, 근데 봐봐. 그래프가 이 정도만 돼도 접고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되게 귀찮잖아. 그치? 그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얘를 그려 놓을 테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이해를 해봐. 여기 있는 내용을. 알겠지?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자, 봐요. 일단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대상은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의 1-x야. 그러면 되니? 그러면 현재 이 표현의 말뜻은 x가 1이라는 거야? 아니면 1에 가깝다는 거야? 1에 가깝다는 거죠. 1에 가까운데 그 새끼가 1보다 조금 큰 거야? 조금 작은 거야? 조금 큰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러한 숫자 예시를 하나 잡으면 1.1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뭐 1.01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1.0000000001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차피 이건 다 명확하게 얘는 아니죠. 왜냐면 졸라 가까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럼 얘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본다 치면은 x값들을 요런 거라고 잡았을 때 과연 얘는 얼마가 되니? 1-x는. 이러면 1 빼기 x가 얼마야? 여기서 다시 1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0.1이죠. 그죠? 그 다음 1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0.01이지. 이렇다고 치면 마이너스 0.00000001인 거 맞지? 맞는가? 그럼 결국에 이렇게 이해를 해봤을 때 이 숫자의 말뜻은 얘가 1-x는 결국 0과 매우 가까운데 0보단 좀 작은 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끄덕끄덕 할 수 있으면 끝난 거야. 했어? 그러면 아니 저는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마음속에 좀 석연찮은 뭔가 감정이 남아있어요 하면 봐봐. 얘를 이거다라고 불러서 0 좌극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분홍색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리미트 결국에 여기 알맹이, 이 알맹이의 값이 얘로 간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네모라는 게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의 네모다 이렇게 부르는 거랑 사실 같은 얘기 아닌가? 그쵸? 어쨌거나 얘가 들어가는 게 1 우극한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결과적으로는 f라고 하는 정의역에 들어가는 이 숫자 전체가 x가 아니고 얘니까 결국에 이만큼 전체가 얼마가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값은 결국 이렇게 갈 수 있다며 지금 현재 너희가 예상하기로. 그러니까 그냥 네모가 0 좌로 갈 때 얘가 네모다 혹은 좀 더 이쁜 표현으로 쓰면 뭐 굳이 말하면 치환? t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t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얘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너네가 이렇게 평행이동이니 뭐니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면 처음 그림으로 가서 0의 좌극한이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이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봐. 내가 일부러 그림을 그려줬던 게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0의 좌극한의 ft다라고 부르면 네가 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니? 요렇게 가는 거지만 모양은 지금 얘를 보는 거 맞아? 그지?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대칭이동 평행이동 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려졌을 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이 뭐야? 이렇게 보고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죠. 얘를 이렇게 봐가지고 0으로 간다 이 얘기가 뒤집혀 있고 이동해가지고 지금 1로 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거쳐서 이렇게 바꾸어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해됐어? 한번 처음 배운 거니까 다 보여준 거야. 됐지? 그래서 한 번만 다시 x가 1의 우극한이다. 1보다 조금 크다. 대강의 숫자를 몇 개 써보시면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 걔네들마다 전부 다 1 빼기 x를 구한다 치면 대충 숫자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를 이렇게만 부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 f의 0 좌니까 저기 있는 0이 정답이라고. 넘어갑니다. 정답이 그래서 2 더하기 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했나? 이런 건 당연히 질문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44번. 그리고 자 봐봐. 여러분들이 막 집중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적는 거 좋은데 내가 수업 때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 모든 걸 다 따라 적지 말라고. 왜냐면 따라 적어봤자 네가 집 가서 안 풀잖아요.
근데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해보면 너네 한국 영화 볼 때 자막 틀어? 안 틀지? 아이 그렇잖아. 한국 영화인데 자막을 왜 트나? 근데 보통 안 트는데 자막을 설령 튼다라고 하면은 배우가 떠드는 말을 귀로 듣기보다는 네가 눈으로 자막을 먼저 읽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은 시각하고 청각 중에 시각이 빨라. 굳이 듣지 않고 눈깔로 보게 된다고. 근데 그게 하물며 네가 좋아하는 영화도 그따위인데 네가 하기 싫은 수학이면 어떻겠어. 풀려고 딱 펴서 써져 있으면 그거 보게 된다니까 그냥. 가리면 되죠. 안 가려질걸? 노트에 하면 되죠. 그 시간에 그냥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니까 힘든데 이 5만 가지를 싹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쓰고 있는 너의 모습에 심취하지 말라고. 이해하는 게 먼저야. 알겠지? 특히나 막 여자애들 막 이쁘게 막 색깔 해갖고 쓰는 거 좋아할 텐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딱 요 네 과정 아닙니까 그냥? 그냥 요 정도만 싹 써놓는 거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글로 다 쓰고 막 그러지 말자고. 그 시간에 그냥 문제를 풀어. 44번. fx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f합성 f래.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문제들은 f하고 g가 있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보고 합성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f를 합성하는 거니까 그냥 그림이 이거 하나만 필요한가 봐. 맞죠? 자, 일단 fx의 그림이 있고 자,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 f 합성 fx를 하자 그랬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간다에 영향을 받는 친구는 얘가 먼저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만큼 전체를 보라색 밑줄이라 그러면 결국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f라고 하는 마지막 하얀색 껍데기 안에 보라색으로 뭐가 들어있냐를 따지란 얘기죠. 이해하지? 그러면 1의 좌극한을 f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를 그림으로 보면 1의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1을 향해 간다. 그럼 화살표를 얘를 볼 거고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볼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의 도착지는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항상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1이냐 이거 세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어떤 게 맞아 지금? 좌극한이래. 다른 의견 없어요? x값이 봐봐. 이게 지금 왼쪽에서 간다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좌극한과 우극한의 이 좌우가 진짜 영어로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야. 생각해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가 따지는 거는 왼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읽고 싶겠지만 사실상의 의미는 X한테 얘를 넣었고 얘를 넣었고 얘를 넣었고 하니까 A보다 작은 값에서 A를 향해 점점 커지고 있다의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작은 값이 얘를 향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좌극한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도 내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화살표를 보는 게 맞는데 그럴 거면은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때마다 찍히는 함수값들의 추이를 보면은 걔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이 마이너스 1 향해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극한이 맞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마이너스 1보다 아유 힘들어. 자,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y값이 얼마야? 대충 마이너스 0.2라고 해볼게. 됐나?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y값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게.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가다가 점점점 가다가 마이너스 1 딱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걔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작아지는 중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극한이라고 쓰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합성함수 극한을 따질 때 절대로 좌우의 의미를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왼쪽인 건 나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알겠지? 영어의 번역상의 의미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억의 정답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마지막에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얘가 0이지. 이게 기억이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니은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 합성 fx
일단 기억은 틀렸네 그럼 벌써? 맞아요? 마찬가지. 요 기호에 영향을 받는 친구는 얘가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F 안에 노란색이 될 거야. 맞지? 자, 1의 우극한을 눈으로 보세요. 1의 우극한을 이렇게 봐. 그럼 그때마다 찍히는 함수값들을 생각하면 얘가 가도 마이너스 1, 얘가 가도 마이너스 1, 얘가 가도 마이너스 1. 얘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냥 진짜 마이너스 1인 거야. 극한이 아니고. 맞죠? 자,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 값이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찍히는 얘가 정답이라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기억니은 다 틀렸네? 됐어요? 그렇다고 그냥 디귿 해보지도 말고 동그라미 치지 말고. 동현 이해되나? 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 합성 fx 똑같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f의 파란색이 된다.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눈으로 보시면 요렇게 가야 하고 그때마다 찍힌 함수값들이 이랬다가 해서 얘를 향해 올라가는 중이지. 작은 녀석이 1을 향해 커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가 도착하는 지점은 1일 걸로 예상이 되지만 1보다 작은 애가 1을 향해 부단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인 거지. 됐나? 승희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1 좌극한이니까 정답은 요렇게 따지면서 정답을 얘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디귿밖에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응. (47번) 보세요. 지금 47번에서 문제가 준 힌트가 뭐냐면 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라는 놈은 3이야 라는 힌트를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써먹을 수 있게끔 얘를 바꾸라는 얘기지 않겠니? 그지? 근데 얘를 그냥 여기다가 무작정 땅 하고 대입하기에는 지금 여기 힌트에는 분명히 x랑 fx가 나누어져 있잖아. 근데 여긴 그냥 fx가 단독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당장에 100% 다이렉트로 대입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의 형태가 이거랑 비스무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하란 얘기죠. 됐지? 그거의 해답은 이거지. 분모와 분자를 분모도 x로 나누고 분자도 x로 나눈다. 그리고 이만큼을 나눌 거니까 괄호를 이렇게 붙여준다. 알아들었어?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원래 분자가 이랬지. 3의 fx. 그 다음에 원래 분모가 이랬지. 7x제곱의 fx. 근데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나올까? 아, 여기를 이렇게 x로 나누어야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나누기 x를 하는 게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되죠. 왜 되죠? 분모가 0이 절대 아닐 거니까. 얘는 0으로 가는 중이지 절대 한 번도 0이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누는 게 논리상 문제가 없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으면 요 분수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약분하는 거는 당연히 되는 거지. 약분인데. 그러면은 얘가 5x고 얘가 7x고 드디어 나오는 모양이 얘가 x분의 fx라는 모양이 드디어 나와. 근데 곱하기 3이 있는 것뿐이지. 얘도 마찬가지. 아래 것도. x분의 fx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리미트 기호를 여기다가 주면 이거 자, 내가 그 글자를 말 안 했더라고. 저번 시간 미쳤나 봐. 자, 수렴이라는 글자가 있어. 내가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미친놈인가 봐. 제일 중요한 거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이해할 땐 별 문제는 없는데.
잠깐만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A가 있는데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이러한 상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말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오른쪽 우극한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딱 맞닿아 가지고 일로 간다 치고 거기에서의 y 값을 예를 들어 k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거의 값을 k라고 하잖아. 그치? 맞지?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수학적인 한자 용어가 얘를 k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영어로는 컨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들고 있다 그냥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나중에 혹시 미적분하는 사람도 배울 수도 있는데 이러고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가 어디로 뭔가 몰려드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다. 알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리미트 기호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 값은 뭘로 수렴하죠? 0이라는 값으로 가지. 얘도 0이라는 값으로 가지. 얘도 지금 뭐라는 값으로 가지. 얘도 지금 뭐라는 값으로 가지. 그 모두가 다 수렴하고 있으니까 리미트 기호를 4번 뜯어주는 게 문제가 없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때의 정답은 앞에 거랑 뒤에 거, 그 분모 분자의 앞에 식이 0인 거고 뒤에 있는 이만큼을 3이라고 부르면 얘가 빼기 9인 거고 밑에가 3인 거죠. 알아듣니? 됐어요? 자, 50번. 나중에 지금 여기 1단원이잖아, 그지? 3단원까지만 가도 지금 니네가 질문한 거 다 눈으로 한 방에 풀 수 있어. 그게 미분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거고. 자, 50번 보시면 자, 일단은 역시나 힌트가 또 똑같이 나왔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다 를 가지고 쟤를 풀라 그랬지. 근데 내가 정작 풀어야 되는 식의 모양 꼬라지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얘는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3으로 가. 두 번째 여기는 fx로 깔끔한데 여기는 f의 x 빼기 3이야. 분모는 심지어 더 난리가 났고, 그지? 하면 되는 생각이 뭐냐면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봐야 되는데 얘들아 너네가 fx가 2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f3을 구하라 그러면 별일 없이 그냥 3을 넣고 이렇게 구하잖니. 그럼 내가 물어보자. 얘를 ft는 2t라고 쓰거나 fk를 2k라고 쓰는 게 잘못됐나?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꼭 여기가 x여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함수라는 관점 자체가 정의역의 원소가 뭐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는 그 녀석을 2배 한 거야 라는 게 들어있는 것 뿐이지 여기가 t면 2t고 k면 2k고 그런 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걸 봤을 때 여기가 꼭 x여야만 하는 그 강박을 버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나는 여기가 졸라 복잡해서 싫어. 그래서 이 x 빼기 3이라는 걸 좀 간편한 걸로 부를 거야. 그래서 걔를 t라고 부르자라고 치환할 수 있는 거 맞죠?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식을 풀 때만큼은 x 빼기 3을 t로 치환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x가 t 더하기 3으로 치환되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바꿔버려요. 리미트 봐? 얘들아 x가 3으로 가. x가 3인 건 아니지만 3을 향해 졸라 가깝지. 그럼 얘가 3과 매우 가깝지. 그럼 얘는 뭐랑 가까울까? 0이랑 가깝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t가 0으로 가겠지라고 쓰시면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 분자는 여기가 ft인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분모를 살짝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x 빼기 3에다가 x 더하기 3이잖아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요 놈은 t로 바꾸기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x 더하기 3이라는 거는 x가 t 플러스 3일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얘가 t 더하기 6인 거랑 형태가 똑같은 거라고. 됐어?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봐. 항상 리미트 기호를 얘한테 나누어 줄 때는 반드시 사칙연산이 될 때만 가능한 거야. 수렴할 때만. 근데 얘를 여기다가 줄 때 그 값이 뭘로 수렴한다고 준 적은 없어. 뭐로 간다고 준 게 없잖아. 얘가 0으로 가는 건 맞긴 한데. 그치만 지금 맨 위에 거를 보면 얘랑 얘를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햄버거 세트라고 보시면 얘는 이만큼의 이 네모라는 녀석은 2로 수렴하는 거지. 그리고 파란색은 6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는 얘를 뜯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0이라는 거를 노란색한테 주면은 그건 요 말 때문에 2가 되는 거고 0이라는 거를 파란색한테 대입하게 되면 그게 6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분의 1인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이거? 했어요? 자, 56번하고 58번하고 뒤에 나갈 건데 혹시 말 못한 거 있으면 이따 다시 얘기하세요. 이거 다 안 풀었는가? 응? 내가 특강 시간에 진도 나가기도 바빠서 굳이 뭐 이거 가지고 숙제를 안 했다고 뭐라 갈구고 싶진 않은데 숙제를 혹시라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3시간을 투자해서 가져가는 게 없다고 느끼면 돼요. 그냥 네 손해인 거지 그냥. 뭔가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뭐 바빴다, 아팠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너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56번 얘하고 이게 이해만 되면 되게 쉬워. 봐봐. 내가 이런 거랑 이따가 뒤에 나갈 거야. 가우스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답해봐. 얘는 0이야 아니야? 0인 건 아니죠?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0보다 크니 작니? 그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양수라고 할 건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여기 0이 있어. x가 0을 향해 가고 있대. 그럼 방향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야. 근데 우극한이니까 여기서 오고 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양수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맞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뭐가 문제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정답은 2분의 1이야. 아, 이거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알아들었어, 이거? 봐. 문제가 여기에 절대값 x가 있었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수학을 배울 때 절대값 x를 절대값이 없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맨날 하는 짓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라면서요. 근데 지금 이 기호 자체가 나는 양수요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2x분의 x니까 xx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 맞지? 맞지? 그럼 이제 아래 거를 봐. 그러면 결국에 이 아래에 있는 저 2차식도 원래 정식으로 풀려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그러고 나누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봐봐. 너희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못 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 2차 함수를 그렸다 치자. 얘는 분명히 x축과 만나는 교점이 2개가 있을 것이고 그 교점 2개의 이름은 요놈의 근일 거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죠? 그 다음 거기다가 절대값을 입혀주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게 뭐야? 이 그래프의 윗부분은 x축보다 윗부분은 살아있는 거고 아랫부분은 살포시 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겨있는 거 맞지? 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식의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얘를 그린 다음 접어 올린다잖아 원래 원칙이.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노랭이로 그려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를 보고 한번 이만큼의 분모가 양인지 음인지를 답해봐.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내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니?
다시 써줄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 절대값에 x제곱 빼기 1 분의 x제곱 플러스 x야. 그래 아까 그걸로 가자.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죠? 절대값이 있을 때 요 기호가 나한테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의 신분이 양수라는 거지. 그럼 지금 너가 하면 되는 건 뭐냐면 역시나 이 리미트 기호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의 신분이 양반이냐 노비냐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잖아. 그러면 그걸 해보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값까진 그리지 말고 그냥 요 이차함수만 그려보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다의 의미는 화살표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라는 거 아니야. 그럼 모양이 여기를 따라서 갈 건데 도착지가 0으로 가긴 갈 거지만은 걔 무조건 밑에 있는 거 보여요? 됐나? 그러니까 이 기호에서만큼은 이 절대값 안쪽의 것이 반드시 음수라고 하고 싶은데 이해됐는가? 그래서 이 친구의 식을 정리할 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쓰되 이 안쪽의 것이 음수인 게 지금 너무 자명하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꺼내고 싶다는 뜻이야. 위에 거는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일 거 아닌가? 그럼 마찬가지 리미트 기호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중이지 절대 마이너스 1은 아니야. 그러니 얘하고 얘도 절대 0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약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남아있는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서 1 마이너스 x분의 x라는 요 꼴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해했니? 이해했니? 자, 정답은 0이겠죠.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물어보자. 이거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머릿속에 생각해. 머릿속에 이차함수 빨랑 그려.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 두 개의 근은 뿔마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문제 없지? 근데 2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아마도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럼 내가 보는 건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 결국에 얘가 0으로 가는 건 확실하긴 한데 0보다 작은 녀석이 0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잖아?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음수인 게 자명해서 이때만큼은 얘를 이렇게 써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이다. 알겠지? 자, 58번. 이것도 처음 보실 때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될 건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원래 리미트의 기본 연산은 무조건 대입하는 거 맞지? 그래서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을 대입하니까 분자는 루트 1 빼기 루트 1 나오고 분모는 루트 4 빼기 루트 4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지. 0분의 0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리식이면 뭐 인수분해하고 무리식이면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 근데 지금 루트가 포함된 무리식이니까 이제는 유리화를 하자. 까지가 이제 이거의 로드맵인 거야 지금. 근데 그 유리화를 할 때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이 분자에 있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 그 유리화를 한다 그러면 옆에다가 곱할 목적어는 이거지. 가운데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이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상태로 하고 답을 내보잖아? 그러면 리미트 지울 거야. x가 0으로 가고 분자를 봐요. 분자. 분자는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1-x 이렇게 제곱해서 1 플러스 x 그거를 괄호치고 빼는 거다 보니 분자를 해봤자 2x밖에 마이너스 2x밖에 안 생기지. 그지?
그 유리화를 거쳤을 때 얘가 유리식으로 바뀌려면은 결국 마지막에 0으로 간다의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분모가 0되고 분자가 0되는 이 상태가 있을 거면 결국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애가 얘잖아. 얘 x. 그치? 우리 유리식에서 해봐봐. 야, 리미트 x가 1로 가. x 빼기 1에 x 플러스 2. 만약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를 대입해서 분자가 이상한 값이 나오는 원인은 얘지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너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오케이 좋아 유리화 하자. 이거부터 하자. 했어. 뭐 혹은 이거부터 하자라고 했어. 근데 그래봤자 분모의 x, 분자의 x가 둘 다 생겨야 약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위에 것만 유리화를 해봤자 분자만 생기지 분모의 x가 생기진 않잖아요. 지금 저 모양에서. 이해됐어? 그럼 지금 내가 뭘 떠들고 있는 거야? 유리화를 얘를 유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유리화하는 것까지 뒤에 곱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쉬운 문제들은 그냥 한 줄만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 갈수록 얘랑 얘를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그게 지금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결국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 나의 최종 목적지는 분자의 x 곱하기 모시기, 분모의 x 곱하기 모시기를 약분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근데 얘만 해봤자 분자밖에 안 생긴다. 요약됐어? 그러니까 그 옆에 요 놈에 대한 유리화식도 한 개 더 곱해주는 거야. 됐는가? 자, 저 세 개를 다 전개하는 건 미친 짓이야. 나도 안 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봐요. 결국 내가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뭐다? 말 그대로 x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분자를 풀 때만큼은 1번 괄호와 2번 괄호를 풀면 되고 얘는 냅두면 되죠. 그래서 1번 괄호, 2번 괄호를 풀었더니 아까 마이너스 2x가 나온 거였고 뒤에 노란색으로 이쪽은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지. 받아들여져? 그 다음 분모를 풀 때는 1번 괄호랑 3번 괄호를 풀면 되고 얘를 냅두면 되잖아. 그럼 1번, 3번 풀 때는 자 얘하고 얘를 합차공식으로 4 플러스 x 얘하고 얘를 합차공식으로 4 마이너스 x 그거 두 개 갖다 빼버릴 거니까 여기서 남는 건 2x가 남겠지. 그리고 분모에 있는 보라색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뭐야 지금 이거 여기 마이너스 x지? 아무튼간 됐나? 그럼 이제는 드디어 얘를 약분할 수가 있게 되었다. 2도 지울 수가 있다. 남아있는 요 모양에다가 0만 잘 집어넣으면 된다. 됐어. 이해하니? 응.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위에가 루트 4 더하기 루트 4,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럼 2분의 4니까 답이 마이너스인 거지. 다음 가기 전에 또 질문. 없어요. 자, 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한번 이제 지금 들은 거를 토대로 7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적어. 유리화 2번 이렇게만 적으면 되지.
여기 볼게요.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처럼 봐봐.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야. 뭐냐면 극한식을 주는데 극한식의 미지수가 좀 많아. 대신 결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A랑 B를 거꾸로 때려 맞춰보거라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근데 어떠한 유형이건 간에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 사실. 극한의 기본 원칙은 뭐다? 무조건 대입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하실 행동은 양변 그 분모 분자에 x는 0을 대입한다 이런 얘기야.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나? 하시면 루트 a랑 루트 a를 빼는 거니까 분모가 0인 건 자명하지, 그지? 그지? 그 0분의 자 분자는 0이 여기 x 값에 들어갔을 때 루트 b 마이너스 a라고 나올 거잖아? 그지? 근데 이러한 숫자가 나올 건데 이 값이 지금 1이라면서 그러면 여기서 보장해 주는 거는 얘가 0이 아니고는 못 빼긴다 이런 뜻이야. 0분의 0이니까 걔가 1로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알아듣나?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답은 무한대죠.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극한의 기본 원칙 무조건 대입부터 해보고 그 값을 관찰한다. 근데 분모가 0이니 그리고 답은 무한대가 아니니 얘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이 루트 b가 a랑 같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 양변 제곱하면은 결국 b가 a 제곱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하나씩을 풀 수 있을 것 같고.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옆에다 써야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b 대신에 a 제곱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뭐 이렇게 써야지. 뭐 루트의 a 플러스 x, 루트의 a 마이너스 x 그리고 분자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게 아니고 a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래야 문제가 한 개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뒤에 빼기 a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유리화를 할 건데 아마 유리화를 2번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왜? 여기도 빼기 모양이고 여기도 빼기 모양이니까.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유리화 꼴을 2개를 적어. 일단 첫 번째 분자의 유리화 모양. 맞지?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는 거야. 분자만 유리화했을 때 과연 0을 대입할 수 있나? 근데 결국 0이 들어간다면 분자도 x 모양, 분모도 x 모양 그게 약분되는 게 필요한데 분모를 건드리지 않고선 x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도 분모도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있겠지. 루트의 a 플러스 x와 루트의 a 마이너스 x의 합을 분모 분자에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러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건데 그거에 이제 필요한 생각이 요거였던 거야. 요거. 대입을 했더니 얘가 얻어진다.
여기 일단은 계산이 좀 많이 더러워. 그거는 자꾸 얘기하지만 너의 탓이 아니란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거 세 개를 다 전개하고 있으면 그건 너 탓이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주소만 잘 찾아가면 얘하고 얘만 전개하면 되고 얘는 그대로 써야지. 됐지? 그리고 얘하고 얘만 전개하고 요거는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합차 공식 할 때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암산을 해봐. 앞에 거를 제곱하면 루트 안에 알맹이 얘만 있겠죠. 그리고 뒤에 거를 제곱하면 a 제곱이겠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걸 뺀다 치면 그냥 요것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양이 x제곱 플러스 ax인데 잘 생각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다? 얘 때문에 분모 분자의 xx를 약분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의 결론을 요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x로 인수분해한 꼴로 한 방에 적으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여. 그래야 계산 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 나는 계산을 졸라 했는데 친구는 막 두 줄 만에 풀었어. 다 그런 게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얘는 그대로 쓰고. 대신 조심할 거는 애들이 맨날 풀다가 얘를 전개했으니까 이거다. 얘는 이거다라고 해서 그냥 끝내는데 항상 괄호를 쳐놔야 실수가 없어요. 그쵸? 일단 마찬가지. 분모. 얘하고 얘만 간다 치면은 옆에다 살짝 써봐. 앞에 거 제곱하면 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얘잖아. 그걸 뺄 거니까 괄호 치고 빼는 거고. 그럼 이제 어차피 a 지워지고 2x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2x라고 적어주고 안쪽에 있는 거 얘가 이렇게 중괄호에 남아 있겠죠. 근데 그거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0으로 간다의 그 주범이 얘하고 얘가 범인인데 이제 범인 죽었잖아. 그치? 그럼 남아있는 모양에다가 0을 대입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0을 집어넣어? 그럼 분모가 2는 그냥 2고 여기 중괄호에 들어가는 거는 x값이 0 됐으면 얘밖에 안 남아. 근데 거기 루트니까 그냥 a잖아. a 더하기 a니까 2a잖아. 이게 어렵나? 그 다음 0을 위에다가 집어넣어. 여기 a죠. 0을 위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a지.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루트 a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2 날리고 a 날리면 2분의 루트 a가 1인 거니까 결국 루트 a가 2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4가 되는 거지. 됐나?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b는 20이 되는 거고 b는 16이 되는 거고. 됐죠? 혹시 내가 계산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 살아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봐봐. 유형 10번, 11번, 12번, 13번 4개 남았어. 다 했어 이제. 다 했는데 자 보다시피 도형 만났으니까 이제 토할 것 같고 여기서 그 앞에 있는 놈 가우스라 여기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죽음이야. 지금 앞에 있는 거 여기 두 개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래도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보세요. 10번의 다항함수 결정. 문제 바로 풀 거 아니고 좀 얘기가 필요하다. 자 여기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따로 나누어 얘기할 거야. 근데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뭐 이런 2차식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의 값이 는 3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위에 식이 현재 무슨 식인지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 뭐 아니면 상수항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 건데 됐어? 자 여기 들어있는 이 fx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경우를 나누어서 할 거야. 됐죠?
자, 만약에 fx가 상수항밖에 없는 꼴이었다고 해봐. 그러니까 x가 없는 녀석이야. 됐니? 그러면 밑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리미트를 만나가지고 무한대로 가면서 얘가 졸라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매우 큰 숫자가 이미 들어있잖아. 근데 분자가 숫자로 이렇게 가만히 저는 10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럼 무한히 큰 숫자분의 어떤 상수면 걔는 답을 우리가 0이라고 이해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상수만 있는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fx를 만약에 1차라고 부른다 쳐도 마찬가지인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여기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1차밖에 없으면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건 맞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얘는 2차 무한대라고? 차수가 더 크고 얘가 파워가 더 세니까 얘가 있는 한 나머지는 거의 먼지다 이런 얘기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밖에 없는 상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답이 3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지.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아 그래 그러면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여기 2차가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fx의 최고차항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이 2차보다도 작은 이런 1차식의 꼴이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어? 답은 fx가 2차야. 감이 왔겠지만. 그럼 fx가 만약에 2차를 넘어가서 3차였다고 한번 해봐. 그럼 그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2차 무한대가 살아있잖아. 근데 분자가 3차면 얘는 3차 무한대니까 얘가 있는 한 그것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은 먼지니까 다 지워버릴 거라고. 그럼 답이 3이라고 안 나오겠죠. 무한대라고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얘기 있잖아. 그거를 내가 정리해주면 봐봐. 분모의 지금 예시 들어드린 거 이해했어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건데 됐는가? 정확하게는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는 시절엔 무슨 차수를 비교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최고차를 얘기하는 거야.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 그게 만약에 1번 왼쪽이 커질 수도 있고 2번 분자가 커질 수도 있고 3번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 됐니?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더 큰 상태라고 치면 답이 얼마로 가는 게 맞다고? 분모가 더 크다고. 그럼 분모만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답을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라고 치면서 얘를 답을 0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분자가 커지면 분자의 최고차만 남아있고 나머지를 지워버릴 거니까 이때는 뭐 어쩌고 분의 뒤에 무한대만 남아있는 거 맞지? 숫자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이때는 답이 무한대가 되는 거고. 따라왔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에만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됐나? 그래서 잘 봐.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의 차수가 같을 때만 수렴한다라는 결론이야. 됐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 여기 봐.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여기다가 결론부터 적고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좀만 힘내세요. 분모의 무슨 차수냐면 최저차항이야. 차수가 제일 낮은 항. 됐어? 그리고 분자의 최저차항. 얘네들의 개수를 비교하는 게 여기서의 작업이야. 알겠지? 결론만 딱 적어주고 이따 문제 풀 때 볼게요. 알겠죠? 됐냐 여기까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를 비교하고 0으로 갈 때는 최저차를 비교한다고? 76번 보세요. 문제 속에 나와 있는 힌트는 2개가 보여. 한 3개쯤 하고 3문제쯤 하고 쉴게. 이해는 시켜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 2x-1분의 fx야.
그 값이 2래. 맞죠? 그럼 너네가 독해하는 방법은 극한이네. 근데 극한의 기본은 선생님이 대입이라고 했는데 대입을 하기에는 여기가 무한대라 뭔가 무한대를 넣는 건 좀 그렇잖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스킬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모가 1차밖에 안 돼.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2차, 3차를 넘어가 버리면 답이 무한대로 가버리겠지. 혹은 얘가 1차항이 없어버리면 그건 또 안 되겠지. 라는 결론으로 얘를 보는 순간 분모가 1차식이니까 분자도 사이좋게 1차가 되어야만 그 힘의 파워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지? 그래서 내가 분자를 1차식이라고 취급하면서 언니 알아듣고 있어. 자, 여기에 2x-1이야. 그리고 분자가 1차식이래. 1차식이니까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거 동의하시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를 봐. 다 끝났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건 무한대를 넣는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무한대가 난리치고 있으면 숫자들은 삭제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예분의 예에 대한 그 비율이 2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사실 한 방에 A가 4라고 나오는 거지. 이해했나? 요렇게 이해를 먼저 하고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바로 가. 여기 봐. 그래서 오케이 무한대다. 오케이 너는 1차다. 그럼 너도 1차다. 근데 그 1차분의 1차 꼬라지일 건데 무한대가 있으니 나머지를 삭제한다고 생각하면 차수가 제일 높은 것의 개수만 비교한 게 2분의 A가 인 거니까 바로 A가 4라고 나온다. 그런 뜻이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식의 결론은 fx를 4x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적자는 얘기죠. 앞에 것만 보면은. 됐냐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야. 근데 fx는 내가 이미 써놨어. 4x 더하기 b라고. 근데 그랬더니 그게 마이너스 3이래. 되나? 그럼 또 막 앞에서 막 유리환이 뭐니 막 어려운 거 공부하다가 얘를 만나면 또 얼타기 시작해.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마3인 거니까 그냥 b가 1이고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fx가 4x 플러스 1로 나온 거니까 f3은 13 하고 쓰면 끝나겠죠. 그쵸? 78번까지 하고 쉴 건데 이거 집중 잘 하세요. 딱 문제가 내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뭐 내신 유형 정리해 봐야 6개월 뒤까지 기억할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처음 공부할 때 내신 문제가 이런 거구나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까지 기억하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집중 잘하고 쉬어요. 알겠죠? 쉬는 시간 10분 넘게 드릴 테니까 좀 자고. 왜냐면 뒤에 할 게 어렵거든. 자, x가 무한대로 가조건 x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랬더니 그 녀석은 2. 그럼 일단 얘 먼저 물고 늘어지자. 분모 몇 차야? 분모 2차야. 그러면 분자는 f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박스 친 전체가 분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자고. fx 빼기 2x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했을 때 여기에는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이 2차로 써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2차분의 2차 꼴이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2차항 개수가 뭐일 것 같아? 아마 이겠죠. 바로 됐어? 대신 문제가 이렇게 써 있을 때 2차항까지는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를 이렇게 열린 결말로 두는 거야. 뭔진 모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결국 첫 번째 가조건의 결론이 fx가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니? 까지가 가인 거지. 납득했어?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나를 풀면 될 텐데. 자, 나를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0이야. 리미트 0으로 갔어. 맞지? 분모 몇 차야? 1차야. 다시.
분모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몇 차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전교 1등이잖아. 전교 꼴등이기도 한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새끼가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이 1차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저 얘기예요. 오른쪽 끝에. 아까 우리가 이거 할 때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을 비교한 게 2차니까 얘가 2차라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 관점을 반대로 보는 거라고. 0으로 갔으니까 차수가 제일 낮은 거랑 낮은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래 공부가 좀 된 고인물쯤 되면은 이거 보자마자 B는 없어. A는 마3이야.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야. 가에서. 근데 내가 그걸 이해시켜 줄게. 봐봐. 지금 이해했고 끄덕였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봐. 일단 각까지 요거까지는 이해했지, 그지? 그걸 나에다가 넣어보라고요,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fx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걔가 마3인 거잖아, 지금.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0을 넣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요? 0이 들어갔더니만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근데 답은 납득할 만한 정상적인 숫자가 나왔잖아. 그렇다면 분자는 0이 아니고선 못 빼긴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B가 죽었다는 거야. 그건 이해돼? 그지?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남은 것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할 거는 X에 0을 대입하는 거지 무한대를 대입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상태로 그냥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분의 0이 되지.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X로 약분하게 되면 나누기 X, 나누기 X,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고. 약분해서. 그러면 앞에는 2X의 제곱, 가운데는 2X, 뒤에는 A만 남잖아. 거기다가 앞에 리미트를 붙여서 걔를 0으로 보낼 거 아니야. 결국 살아있는 생존자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걔가 마3이라고. 이해됐어? 진짜 이해했으면 제가 예시로 만들어 드리는 거를 보고 답을 해보세요. 자, 일단 딱 봐. 딱 봤어, 여기까지. fx 몇 차야? fx가 4차라는 거 이해합니까? 왜요? 얘가 3차니 얘가 3차가 돼야 돼. 맞지? 얘가 3차가 되려면 fx의 맨 앞에 부분의 머리 부분의 시작이 얘를 만나서 지워져야 돼. 그러니까 fx의 맨 앞에가 얘로 시작해야 돼. 동의했어?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서 서로 소거가 되고 남은 게 여기도 3차, 여기도 3차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4로 써 있으니까 3차 한개수가 얼마여야 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뒤에를 모르니까 원래라면은 열린 결말로 둬야 돼.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맞죠? 근데 분모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은 2차야. 그러니 분자도 차수가 제일 낮은 건 2차여야 돼. 그래서 뒤가 삭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5라는 얘기는 A가 5라는 걸 보장하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여기 뒤에가 4x 더하기 7 이렇게 써 있어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거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저 시계를 50분까지 쉬었다 하세요. 제발 졸리면 자라. 다음 거에서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센 1단계 풀다가 힘들어. 이제 주제가 3개 나왔어. 그 중에 3개 중에 첫 번째 극한의 대소비교. 일단은 얘기 먼저 해줄게. 말뜻이 뭐냐면 함수가 3개 있다고 할게요. fx, gx, hx. 뭐 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됐지? 자, 그런데 얘가 무조건 f보다 g가 크고 g보다 h가 큰 상태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때는 만약에 식으로 이해하면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그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가 꼴등, 얘가 1등이란 얘기지. 맞지? 그래프로 이해하면 얘보단 얘가 위에 있다, 걔보단 얘가 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러한 예시를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뭐 여기에 뭐 A라는 게 있다고 하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HX라고 할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를 GX라고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됐어요? 지금 보다시피 만약에 이런 상태면 무조건 H가 제일 높이 있는 건 맞잖아. 근데 우리가 뭐 아직 로그 함수까지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걸 생각을 한다 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고 그 다음 G도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고 F도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간다고 치면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들의 함수값이 A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H가 제일 위에 있고 F가 제일 밑에 있는 건 맞지.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무한히 진행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쯤 갔을 때 얘네는 거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보다시피 이렇게 F도 G도 H도 이렇게 가면 여기서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의 관계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과 hx의 극한값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등호만 붙는 게 아니 부등호만 붙는 게 아니라 등호도 같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 얘기야. 그걸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준 거고 그냥. 했습니까? 그림으로 이해됐어.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얘가 제일 위에 있는 건 맞잖아. 근데 얘네가 다 똑같은 값으로 몰려든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게 뭐 점근선이야. 예를 들어서 5. 그럼 전부 다 5로 가는 건 맞잖아. 5로 가는 건 맞고 그리고 H가 제일 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거나 그 값은 같잖아요. 다 5니까. 그런데 여기를 등호를 안 붙여버리면 5, 5, 5인데 얘가 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호를 붙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80번을 봐봐.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즉 양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왼쪽이 제일 작고 오른쪽이 제일 크고 그들의 사이에 fx가 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만큼의 분수함수를 다 그릴 수는 없어. 해봤자 요거밖에 못 그리지, 그지? 다 그릴 수는 없는데 지금 3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 fx, 그 다음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야, 요즘에 챗 GPT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것 좀 그려줘 하면 다 그려주는 거 알아? 한번 써보세요. 그려줘요, 진짜로. 궁금하면 써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거기다가 만약에 똑같이 리미트를 부여하고 뭐 그거를 A로 보내든 뭐 B로 보내든 무한대로 보내든 똑같은 걸로 보낼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언급한 게 무한대로 보내라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런 뜻이지. 됐어. 그러면 일단 이거의 답은 1차 무한대분의 1차 무한대니까 최고차 개수만 비교해서 답이 3분의 1인 거 맞죠? 그죠? 그 다음 얘도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이해를 했을 때 어차피 2차 무한대가 있으면 나머지를 삭제할 거니까 결국 얘도 3분의 1인 거 맞지? 그러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까지 같이 붙는다의 관점에 의해서 얘는 3분의 1 이상이면서 3분의 1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 1번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과정이 두 개다. 첫 번째, 대소관계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리미트가 붙는 극한의 관점에서는 같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하향색끼리 비교를 했을 때만큼은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큰 게 맞지만 리미트까지 같이 붙일 때는 등호를 포함시킨다를 생각하면 답이 끝난 거다 이런 얘기지. 됐나?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샌드위치 정리라 그러고 샌드위치 생각해봐. 위에서 이렇게 줄라 누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쫙 눌러버리면 얘는 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뜻이야. 또는 어떤 책에서는 스퀴즈의 스퀴즈 어떻게 쓰는 거였지? 나 이제 영어 다 까먹었다. 스퀴즈 뭐냐? 응? SQ. 아무튼 스퀴즈라고 해 그냥. 나 대학교 수학 다 까먹었어. 이제 대학교 그 전공 서적에 있는 단어 다 까먹었다. 미분도 막 디퍼런시 이렇게 쓰는데 다 까먹었어. 내가 이해해. 내가 대학교를 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알지? 아무튼 책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스퀴즈라고 한 영어 단어의 의미랑 얘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 졸라 압축해갖고 가운데가 딱 찌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 됐지? SQEEGE 맞나? SQUEEGE 아니야? 그치 맞지? 갈 때까지 갔다 이 새끼. 자 81번 봐 그러면. 81번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어떤 생각이냐 하면 보소 여기 보소. 리미트를 그냥 붙였다가는 얘네가 어디로 가? 방금 예시는 리미트를 다이렉트로 붙여도 수렴하잖아. 3분의 1. 근데 여기다가 신난다. 리미트 붙여버리면 무한대야. 그럼 나도 무한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3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 그 다음 3x제곱 플러스 5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모양은 fx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리미트를 바로 붙여갖고 마음 급하게 풀지 말고 얘만 남아있으려면 얘를 나눈다란 얘기지. 이 세 부등식에다가. 근데 잘 봐요. 네가 나누고자 하는 이 식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아님 몰라요? 무조건 양수 맞죠? 야 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서술형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나눠가지고 식을 x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나눴으니까 fx 나눴으니까 얘분의 얘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너가 만약에 서술형을 쓴다면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 이게 양수니까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괜찮아?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얘 얼마로 가요?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 3이지. 얘도 3으로 가지. 그러니까 너는 빼도 박도 못하고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답이 3이다 이런 얘기야. 괜찮죠? 자, 2개 남았어. 벌써 하기 싫어? 벌써 하기 싫게 생겼지? 나도 알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난 다 알지. 그래놓고 내가 너한테 야 이것도 모르냐? 내가 존나 쉽잖아 이래버리면 현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얘기할 때 옛날에 내가 이거 처음 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야. 이거 할 때 나 수학 접고 싶었어. 하지만 어째 이게 내 직업이니까 이걸 이해시켜야지. 그렇지 않아? 봐봐. 일단 요거를 이해할 때 이 기호는 대괄호가 아니고 가우스다. 맞죠? 읽을 때 가우스라고 읽고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가우스 X라고 읽으면 되는 거 맞지? 쉬운 얘기만 합시다. 일단 가우스 안에 3.4 이렇게 있으면 답이 얼마? 3. 가우스 안에 마이너스 2.7 있으면 답 얼마? 마이너스 3. 왜냐하면 이 기호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써 있어. 저기 봐봐. 요 값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됐지? 야 이거는 극한 개념이 아니고 이거 수상수에 계속 있는 거였잖아. 알게 모르게. 너 여기다가 가우스 안에 로그 X 있는 문제 이번 내신에 나와요. 가우스 기호 잘 봐. 아무튼 가우스의 기호의 말뜻은
가우스 기호 안쪽에 들어있는 요 숫자보다 크지 않은 그러한 가장 큰 정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정의 자체가 그러한데 너가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하는 게 낫냐면 더 괜찮냐면은 x 이하의 최대 정수라고 보는 게 제일 낫지. 그래서 얘를 풀 때만큼은 뭐로 가는 게 맞냐면 항상 수직선을 표시하세요.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왜 답이 3이냐? 3.4를 수직선에 표시했을 때 3.4보다 크지 않다 또는 이하다. 의 말뜻은 여기를 보겠다는 거잖아. 거기 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대빵이 누구니 하면 당연 3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2.7을 표시하면 이하니까 이쪽을 보겠다는 거잖아. 얘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거의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정수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3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너가 외울 때는 양수면 버림이다, 음수면 올림이다라고 이해해도 된다. 됐어? 그러면 자, 저거 풀기 전에 이제 나올 거야. 우리 가우스 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됐어요? 아, 이거 보고 아이 존나 쉽네 하는 사람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잘 들어봐. 가우스 X의 경계점이 되는 것은 정수야. 정수야. 정수를 한 산 한 산 넘어갈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야. 산 넘어 산이라고. 여기에 1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다 그려줄게. 봐. 0이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만약에 x값을 0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이러한 애들을 넣는다고 치면은 아까 내가 해준 이 수직선 얘기를 생각해봐. 자, x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보다 이하인 것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누구세요?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을 0이라고 찍자는 뜻이야. 그럼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얼마야? 0이지. 여기로 찍자는 얘기야. 여기 있으면 아깝게 0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선 사이에 있는 x들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은 늘상 0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굵게 칠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헷갈리면 안 돼. 가우스 x의 정의는 이하기 때문에 크지 않다기 때문에 x를 포함하잖아. 그럼 만약에 가우스 1이면 얼마야? 그치? 1이지. 1 이하 중에 제일 큰 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사이에 있는 0.5식갱이가 들어가면 계속 0인 건 맞는데 만약에 1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값이 갑자기 1로 확 켜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되다가 1에서는 뚫려 있는 거고 갑자기 1에서 여기가 칠해지는 거야. 알아들었어? 0.7 넣으면 0, 0.5 넣으면 0, 0.2 넣으면 0, 0.333 넣으면 0 이랬다가 0.9999 넣으면 0이었는데 1 넣으면 갑자기 1 이런 식이라고. 됐나? 그럼 다시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 들어갈 때는 계속 값이 얼마? 1이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1로 이렇게 칠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1.9999 들어가도 1인 거잖아. 근데 갑자기 2를 넣으면 답이 2로 켜버리는 거지. 그때는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가 채워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져요. 계단 모양으로. 됐어? 그럼 이제 과연 여기 음수도 한번 이해 하나 봅시다. 봐요. 여기가 마일이라고 해볼게.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얘네들을 넣는다고 해볼 거야. 얼마예요? 0이야? 마이너스 1이지. 지금 우리 어떻게 하는 건데? 수직선에 숫자 표시하고 왼쪽 중에 대빵 보자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표시하면 그 왼쪽 중에 제일 큰 거 얘잖아.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도 값은 마이너스 1. 얘가 들어가도 값은 마이너스 1. 얘가 들어가도 값은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인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0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갑자기 0으로 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해해도 돼. 이렇게 외워도 돼. 앞에 채우고 쭉 뻗다가 뒤에 뚫어놓고 한 칸 올라간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나중 얘기고 어차피 너가 가우스의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분명히 시험에 나와. 가우스에 로그 3의 x 있다는 거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히려 당장에 만날 내신 문제 중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이 유형이 제일 가깝지. 극한보다 이게 훨씬 먼저 나올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가우스의 말뜻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됐는가? 됐나? 자, 그러면 잘 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걸 풀 때 매번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풀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켜주겠다고. 됐나? 그래서 얘를 보조 그림으로 사용하고 저기 1번을 여기다 적을게. 봐. 리미트 x가 얼마로? 1로 가는 우극한일 때 x분의 가우스 x야. 됐나? 됐어. 아, 왜 지웠지? 야, 가우스 x는 상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치? 그지? 뭐가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가 정수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 이 범위를 여기에 풍덩 넣었을 때 분자가 얼마야? 1이지. 왜? 1보다 좀 큰 숫자니까 예를 들어 x를 1.11111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걔는 얼만데? 그게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은 그래프가 있으니까 1로 가는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잖아요, 지금. 됐지? 그래서 원래 올바른 풀이가 뭐냐면 리미트 기호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분자는 그냥 1인 거고 분모는 x인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앞에 아직 리미트 x가 1로 간다가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그 리미트 기호를 대입하는 게 원칙이라 답이 1분의 1이어서 1로 나오는 거야, 지금. 알아들었어? 기억해. 가우스 x는 결국 지랄 짬뽕 다 하면 마지막 값이 뭐다? 정수다. 숫자다. 그럼 2번 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가우스의 x 플러스 1이래. 아우 귀찮아.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여기 우극한이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했던 거 오늘 첫 번째 문제 42번 문제 이런 걸 때 제가 설명한 방식 기억나죠? x를 숫자를 하나 잡아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0의 우극한인 숫자를 하나 예시를 들어봐. 0.00001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걔는 얼마야? 1.00001인 거니까 1인 거 맞아요? 그럼 결국 얘는 분모가 1인 거지. 그리고 분자는 그냥 식인 거지.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얘가 여기 들어가서 답을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괜찮아? 자, 3번 해보세요. 3번만 해보세요. 기현아 3번 풀어. 3번 보기 3번. 다 할 수 있어. 자, 해볼게. 봐. 제가 지금 1, 2번 설명하면서 하는 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리미트가 알려주는 건 x가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가우스의 표현을 숫자로 바꾸는 걸 먼저 했죠. 가우스를 숫자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한 거잖아. 마찬가지. 이 정도 범위면 숫자가 대강 이러할 것이니 얘는 1일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쓴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먼저 정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x는 0의 좌극한이니까 0보다 좀 작죠? 그럼 마이너스 0.001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대강 숫자가 마이너스 1.0001 같은 거라고 부를 수 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2죠, 2. 왜냐면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000001을 표시하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요만큼 왼쪽으로 간 새끼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도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마이너스 2지. 얘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됐나? 그래서 분자를 마이너스 2라고 먼저 적어두는 거고 분모는 그냥 식으로 두는 거고. 됐어?
그리고 그 앞에다가 리미트 x가 0이 간다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답이 2인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아유 잘한다. 자 그럼 4번. 자 4번을 내가 할 테니까 5번까지 해볼래? 5번 해보세요. 5번. 예주야 이해하고 있니? 자 5번을 보시면 얘들아 극한이 좌극한, 우극한 안 써있고 그냥 0이라고만 써있잖아. 그러니까 뭐 따져야 되는 거야? 좌랑 우를 다 따져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좌를 붙여놓고 답을 내보고 5번에서 여기다가 우를 붙여놓고 답을 내보고 근데 그것 둘이가 만약에 둘 다 1로 가면 5번은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둘이 다른 걸로 가면 애초에 그 극한값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 5번이 틀린 거지. 논리적으로 이해돼? 5번 먼저 할게. 답은 5번일 거야. 가우스의 좌우가 똑같을 수가 없어 애초에. 자 일단은 0 좌라 그러면 x값을 마이너스 0.001이라고 부릅시다. 됐죠? 그러면 가우스의 x-1분의 위에가 x-1인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가 됩니까? 방금 했잖아.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지. 외운다가 아니야.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 더 작은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수. 그러니까 걔보다 작은 것 중에 최대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해서 좌극한을 풀 때만큼은 분모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됐어. 그런 다음 리미트의 정의에 의해 대입했더니 마 2분의 마 1이라 답이 2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얘를 볼 것도 없이 답은 5번이 아니겠죠. 답이 5번,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말이 아니겠죠. 됐어. 5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 얘도 1, 얘도 1이어야 되는데 애초에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5번은 틀렸다. 됐어? 4번 갑시다. 아니야. 우극한 해보자. 자, 우극한이면 x를 플러스 0.001이라고 잡아도 돼? 그걸 여기다가 넣어도 돼? 그럼 대충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에서 아주 작은 양수만큼 커진 수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아주 조금 만큼 조금 커진 수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걔보다 작은 것 중 제일 큰 건 마이너스 1이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분모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분자가 x 빼기 1인 거죠. 그리고 리미트의 정의대로 대입했더니 답이 1이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4번 봐요. 선생님 여기 2차 함수인데요. 당연히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 근데 치환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할 테니까 이렇게만 해줄게.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 x 빼기 3의 완전 제곱식이야. 괜찮니?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3으로 간다라고만 써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해줘야 되는 거는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우극한과 3으로 가는 좌극한을 두 개를 다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있는 목적어가 뭐냐면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3의 우극한인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3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에 거를 풀 때는 x를 한 3.1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 이 숫자가 x값에 들어가는 거야? 맞나? 그러면 대충 0.1 정도 남는 거 맞아요? 그 0.1 정도로 아주 작은 게 남을 건데 그거를 제곱한 다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맞지?
그럼 이때는 가우스 안에 마이너스 0.0000001 정도가 남아있겠네? 그럼 답이 얼마야?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근데 아래 거를 봐. 아래 거를 봐. x한테 3보다 작은 숫자니까 2.9 정도 넣어볼게. 괜찮나? 그럼 2.9 정도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분명히 가우스 안에 마이너스 안에 마이너스 0.1 정도의 제곱이 있는 거잖아. 보면 알겠지만 위랑 아래랑 푸는 게 똑같죠. 어차피 이렇게 제곱하나 이렇게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봐. 5번이 틀린 이유를 좌랑 우랑 다르니까 틀렸지. 그지? 좌랑 우랑 다르니까 틀렸지. 근데 4번이 틀린 이유는 좌랑 우는 같아. 같은 거를 잘못 쓰니까 틀린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이거야. 리미트가 있어요. x가 얼마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막 가우스가 막 포함되어 있고 뭐가 식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이러면 답을 구해보려고 하고 이러면 답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틀린 줄 아는 새끼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4번이 이렇게만 써 있었어도 4번은 맞는 말이죠. 그지? 해봤을 때 그게 같은 값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곱의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이해됐니? 믿어도 되는 거야? 못 믿겠는데? 짜잔, 해보세요.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 범위에 맞춰서 가우스를 숫자로 먼저 바꾼다고. 알겠지? 이거 하면 이제 도형 문제 풀고 극한은 끝이다. 자, 답이 아니어도 돼요. 답이 나오긴 했나요? 그럼 됐어요. 만약에 답이 맞으면 어우 잘했다 하시면 되고 답이 틀렸으면 뭘 틀린지 알면 되지. (85번) 정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건데 내신에 왜 내는 걸까? 수능에 이 표현이 안 나온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아우 귀찮아. 가우스 x 제곱 가우스 x. 자, 봐. 앞에 있는 얘의 범위에 의해서 x는 대강 얼마? 3과 가깝긴 한데 3보다 커 작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아까까지는 계속 너희들한테 그 이해를 시켜주려고 숫자를 예시로 들어줬지만 이 말뜻은 x값의 현재 위치가 수직선상 3보다 어디에 있다는 뜻이야? 아주 조금 오른쪽에 있다는 뜻인 거 맞아? 그지? 여기쯤에 x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러면 그때 가우스 x를 부르면 이게 답이 얼마야? 이 x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 가장 큰 정수니까 얘가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만큼은 얘를 3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얘는 식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이 범위가 주어졌다면 얘는 무조건 숫자로 3인 거고 얘도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9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야 얘도. 현재 x의 위치는 3과 가깝긴 한 건데 3이 어디 있다는 거야? 왼쪽에 있다는 거죠. 좌극한이니까. 그렇다면 x가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주어졌을 때 가우스 x는 그것보다 작은 동네에서의 가장 큰 정수라. 이때는 답을 2로 부르란 얘기지. 그러니까 2번 문제를 풀 때만큼은 요거하고 요거를 2라고 불러서 4 더하기 2에 2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됐어? 그 정답은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6이라 요 놈에 대한 정답은 3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요 놈에 대한 정답은 해야죠. x제곱 빼기 x분의 10인데 앞에가 리미트가 x가 3으로 가니까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게 9 빼기 3이 되어서 여기가 6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분의 10이니까 답이 2인 거지.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답이 5란 얘기야. 됐어? 산 하나 넘었다. 자, 마지막 산이에요. 선생님 이걸 풀 때도 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 네가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 배웠어요. 근데 도형이잖아. 그지? 그럼 딱 이렇게 얘기해 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모든 극한 문제들은 전부 다 잘 관찰해 보시면 문제마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죠. 얘가 나와 있고 뭐 얘가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 근데 87번 같은 이런 도형 문제를 보면 식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식이 정확하게 다 써 있는 게 아니잖아. 결국 한마디로 그림 관찰에서 AX, BX의 식을 네가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딱 둘 중 하나야. 1번, 애초에 극한을 이해 못해서 뭐 약분도 못하고 유리화도 못하고 그런 거 안 되는 친구. 2번, 거기까진 되는데 그냥 그림을 못 푸는 놈인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됐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 원이 나오냐 삼각형이 나오냐에 따라 도형의 성질이 다 쓰이겠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합시다. 어떤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좌표를 잡는 거야. 좌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뭐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뭐 각도가 됐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지. 했어? 문제 그지 같은 거 나도 알아요. 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대. 지금 이 문제가 좀 착한 거는 애초에 좌표를 알려줬어. x, y라고. 여기에 p라는 점이 x, y라고 있대요. 됐니? 그리고 r이라는 점이 0,4래. 그래서 bx가 지금 뭐냐면 r과 원점과 p를 연결해서 만든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가 bx라는 거지. 그러면 기왕 보인 거 bx부터 구하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얘를 밑변이라고 보고 얘를 높이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하겠죠. 그치? 그럼 밑변은 4에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x라고 이해합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만큼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x라고 써주면 그냥 bx의 식이 얘로 끝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ax는 어디가 ax야? 원점하고 1,0, 1,0. 여기에 1,0이라는 점이 있대. 그래서 원점과 1,0과 얘를 꼭다리로 하는 이런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AX래. 됐니? 그럼 이제는 요거 넓이 구할 때는 얘를 밑변이라고 보고 요거를 높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얼마? y지. 좌표가 y니까. 근데 잘 봐봐. 이래 버리면
애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에 말뜻이 넓이를 결정하는 변수가 x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가 x가 안 써 있고 요 따위로 써 있잖아. 이게 지금 되게 낯선 표현이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면 되죠. 이 점은 이차 함수 여기 위의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y가 x제곱인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x제곱이라고 갈아치우면 되죠. 할 수 있겠어? 난 이거보다 더 쉽게 말 못해줘.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 ax야. ax. 분자는 2분의 1의 y.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분모는 x 곱하기 bx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하시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 약분 친다도 괜찮고 아니면 2차분의 2차니까 개수만 비교한다 괜찮지. 그 답이 4분의 1이죠. 됐어. 대표 문제니까 그냥 감 잡으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밑에 보면 막 원도 있을 거고 막 2차 함수 있을 거고 막 난리도 아닐 건데 그냥 그렇게 해보자고. 됐는가? 저런 거는 니네가 식을 좀 써봐야지. 딱 한 두 문제 정도만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110번 해보세요. 110번. 딱 두 개만 점검하고 같이 푼 다음에 쉬었다가 오늘 연속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답 나와요?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하재.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힌트야, 그치? 여기에다가 식을 잘 쓰라고 알려주는 보조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뭔지를 찾으라는 뜻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의 fx의 말뜻은 5a-5b래,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빼기 이 길이 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에 5a가 뭔지 한번 써볼 수 있겠는가? 5b가 무엇인지 한번 써볼 수 있겠는가? 그냥 그런 뜻이지 않겠어? 근데 지금 여기가 좌표가 문자로 써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문자로 써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구할 때 5a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잖니. 그러니까 여기에 원점 0,0 써놓으면 OA의 길이는 그래 이렇게 쓰자. OA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 이 길이의 제곱은 루트 아니 제곱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x값 길이 빼가지고 제곱 x제곱 맞아? 얘에서 y값 빼가지고 루트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좀만 정리하면 그냥 루트 안에 앞에는 x제곱이고 뒤에가 2의 x이지 않겠어? 루트가 제곱되면 그냥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5a-5b라고 하는 그 앞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으란 뜻이야. 이렇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5b는 요 길인데 이거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바보죠. 그냥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x값과 x값의 차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x지.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어 이제는? 유리하고 하면 되잖아. 됐나? 옆에다 무한대를 대입하려고 보니 앞에는 1차 무한대, 뒤에도 1차 무한대, 그거의 빼기니까 답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유리화를 한다. 그러니 옆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2x와 x의 덧셈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란 얘기죠. 그지?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얘밖에 없고요. 분자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뺄 건데 어차피 제곱하면 루트는 날라가고 얘가 x제곱이니까 지워지고 남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됐어? 답 무한대를 대입할 거야. 분자는 1차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지만 이 무한대라고 봐도 된다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안에 무한대의 제곱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우면 얘가 그냥 무한대인 거지. 1차 무한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도 그냥 1차 무한대인 거고.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이 무한대니까 답을 1이라고 쓸 수 있다. 그냥 그런 뜻이지. 됐습니까? (111번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쉽게 111번에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풀이 말고 두 번째 풀이를 소개할 테니까 힘들어. 힘들어. 꼰대같이 얘기해. 내가 더 힘들어. 씨발 내가 더 힘들어. 알았어? 내가 수요일하고 일요일을 쉬긴 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월, 화, 목, 금, 토가 있다는 얘긴데 월요일 날 너네랑 12시 반부터 수투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수업하고 화요일 날 12시 반부터 특강을 한 명 앉혀놓고 고3 모의고사 하고 10시 반까지 하고 목요일 날 확통하고 10시 반까지 하고 금요일 날 너네랑 12시 반부터 수투해서 10시 반까지 하고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해. 내가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닥쳐라가 아니고 응? 너가 힘들 때 가끔 나를 보면서 위안 삼으라고. 아유 저 새끼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알았어? 목이 나갈 것 같아. 되게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여기 막 개별 수업 와가지고 선생님 책 안 가져왔어요. 막 뽑아주세요. 선생님 저 늦을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냥. 봐봐. 저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3F랑 2G랑 하나의 세트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얘를 어거지로 바꾸는 연습을 좀 했는데 됐죠? 이번에 내가 하나 소개시켜 주면은 잘 봐봐.
야, 이렇게만 있으면 답이 3이었지. 그지? 근데 여기에 분모를 만약에 내가 fx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식을 얘로 나누어 버렸다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 그럼 그 답이 갑자기 0으로 푹 꺼져버리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왜요? 리미트의 애초에 정의 그대로는 대입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네가 떠올려 보면 분모는 무한대 새끼인데 분자는 숫자 새끼잖아. 그러니까 답이 0이지. 괜찮아? 그러면 다시 여기에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누어 보자는 얘기였어. 그랬더니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값이 3이 아니라 0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이 괄호식을 이렇게 두 번 뜯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이 되는 거고 뒤에는 f분의 g라고만 쓸게. 귀찮아. 이해됐나? 거기에다가 상수 2를 곱한 거라고 써도 괜찮지. 그랬더니 그 값이 0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잘 봐. 이거 리미트 대입하면 수렴하죠. 3이니까 그냥. 얘도 수렴하지. 그러면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는 게 두 개가 존재하니까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때 얘기했잖아. 리미트 fx가 어쩌고 리미트 gx가 어쩌고. 그게 각각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다고 치면 걔네 갖고 지지고 뽑고 뽕짝 나누기 막 이렇게 다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가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이항된다고 보면은 결국 이 값이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뜻이야. 됐어? 그러면 결국에 요거의 정리를 얘를 정리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하는 값이 2를 만나서 3이 되어야 하니까 얘는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초록색을 뽑아냈다면 결국에 g하고 f가 이렇게 나누어진 꼬라지가 2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로 와서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지. 얘를 갖고 와서 분모 분자를 전부 다 f로 나누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 나누기 f, 얘 나누기 f, 얘 나누기 f, 얘 나누기 f. 그러면 앞에가 1이지. 앞에가 마이너스 2지. 뒤에는 4 곱하기 f분의 g지. 뒤에는 6 곱하기 f분의 g지. f분의 g라는 꼬라지가 2분의 3인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여기다가 2분의 3 집어넣고 풀면 돼. 됐어? 이해했어? 전혀 논리상 하자가 없어요. 서술형을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근데 다만 나중에 훈련하겠지만 이거를 서술형에서 너가 쓸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꼭 써줘야 돼. 근데 그런 거를 뭐 그때까지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그때까지 연습하시고 지금은 희주야 존나 어려울 텐데 자꾸 그러면 나와서 발표시킨다? 그랬어? 봐. F로 나눠서 이렇게씩 두 개 뜯어서 만든다. 얘 수렴했고 값 나왔으니까 이거 수렴한다. 그리하여 이 표현은 2분의 3이다. 그럼 이제 얘가 나오게끔 저식을 다 F로 나누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답을 낸다. 됐나? 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1단원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정리하세요. 저건 좀 정리하세요. 이거는. 쉬었다가 연속 좀 할게. 왜냐면 아마 다음 시간에 너네가 1단원 숙제 질문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2단원 진도를 못 나가니까 오늘 좀 미리 나가고. 정리하고 쉬세요.